자, 이거 유튜브랑 같이 연결해서 할 거예요. 요거, 자, 한식 책은 108페이지고, 양식 교재는 118페이지입니다. 일단 한식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 지질 나와 있어요. 지질, 지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구성 원소가 외우기 쉽게 탄산수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 산소, 수소.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 원소가 되어 있고요. 자, 3분자의 지방산의 1분자의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상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온에서 액체인 걸 보통 우리가 유, 그래서 뭐 식용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이렇게 해서 유, 오일이라고 얘기하며 고체인 건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체인 건 오일, 그 다음에 고체인 건 지방, 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에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육,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몸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이 많아지는 거고, 움직임이 덜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지방이 축적되는 게 전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전 시간께를 안 배워서 그런데 전 시간에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의 기능이 있어요. 탄수화물의 기능. 자,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도 몸에 지방이 쌓이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글리코겐으로 간에 근육에 물렁살이라고 해. 저장됐다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그게 축적이 되면 뭐가 되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만 많이 먹는다고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몸속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과잉 섭취되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능을 봅시다. 지방의 기능,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1g당 9칼로리의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총 열량의 몇 퍼센트 먹으라고? 20%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20%를 전체하고. 소화율은 우리 탄수화물이 98%인데 얘는 95%. 굉장히 소화율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필수 지방산.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단당류라고 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들어봤지, 민성아?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건 단당류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지방에서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외워야 합니다.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얘는 뭐냐면 몸에서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꼭 섭취해야 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섭취해야만 우리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산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식물성 기름과 생선 기름에 들어있습니다. 주로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 주로 식물성 기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오일 많이 팔아요. 무슨 오일 많이 파냐면 거기서 뭐 버터를 판다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뭘 많이 파냐? 뭐 크릴 오일이라든가 들어봤어요? 크릴 오일. 그 다음에 또 뭐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막 되게 좋은 기름들을 이렇게 많이 팔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 안에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몸 안에 삽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그냥 먹기도 한대요. 들기름도 그냥 한 숟가락씩 매일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왜? 우리 몸속에 필수 지방산을 그만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비타민 A, D, E, K는요 이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면 자, 비타민 A가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당근에 들어있어요. 물론 A의 전체로 그렇게 들어있진 않아요.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어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A로 바꾸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식품은 D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이런 데 들어있어요. 얘는 기름에 볶아 먹어야 우리 몸속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이론적인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근에 김밥에 당근을 넣을 때는 물에 삶아야 될까요? 볶아야 될까요?
볶아야 돼요. 왜? 기름이랑 섭취를 해야 우리 몸속에 훨씬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리 기본, 이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리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장, 아무래도 이 지방층이 있다 보니까 뭐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마른 사람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맛과 향미, 포만감을 제공하게 되죠. 아무리 에어프라이기가 되게 발전을 했어도 기름에 튀기는 냄새하고는 진짜 맛이 다르잖아요. 향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의 종류 봅시다. 단순 지질이 있고요, 복합 지질이 있고요, 유도 지질이 있다는데 요거는 조금 암기하기, 우리 특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은 조금 아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요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지방산과 뭐 글리세롤이 결합되어 있고, 단순 지질 안에 복합 지질은 뭐 인당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뭐 유도 지질 이런 내용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지방산의 종류 볼게요. 아까 짚고 넘어갔던 거예요. 필수 지방산 뭐 말했어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요거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장 가는데 이것도 안 외우면 안 돼. 자, 필수지방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이었어요. 자, 이거하고 같이 불포화지방산을 같이 보시면 외우기가 좀 편하죠. 왜? 불포화지방산은 올레산 하나만 플러스 돼 있거든. 그죠?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 이렇게 보시면 종류가 똑같아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필수지방산은 요 세 가지만 들어가 있는 거고, 불포화지방산은 올렌산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중 문제 내기 쉽겠지? 필수지방산이 아닌 것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올렌산이 나올 수도 있고, 팔미트산이 나올 수도 있고, 프로피오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지방산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봅시다. 필수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되는 좋은 지방산이라 했어요. 그러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사람이야? 좋은 기름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기름이에요. 몸에 나쁜 기름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이 뭐냐면 동물성 기름이야. 삼겹살 기름, 소기름,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산이야. 물론 적당량을 먹는 건 상관이 없겠지. 근데 과도하게 먹으면 얘네가 뭐가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혈액 속에 쌓입니다. 혈관을 막히게 해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이럴 때 보면 막 충격 먹으면 어때? 뒷목 잡고 쓰러져서 죽어버리지. 그게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홈쇼핑 보면 뭐예요? 자꾸 식물성 기름, 뭐 크릴오일, 영양제라든가 오메가3. 오메가3가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요? 응? 그치. 등푸른 생선. 생선 기름이 오메가3예요. 생선, 오메가3 막 먹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내 혈관 속에 막혀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생선에 들어있는 이 기름 자체가. 그래서 삼겹살 많이 먹고 막 소고기에 있는 지방 많이 먹었는데 혈관이 막힐 일이 있기 때문에 뭘 먹어요? 또 불포화지방산을 먹으면서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융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실온에서 봤을 때 삼겹살 기름 어때요? 고체요. 하얗게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어쩔 땐 구워도 그렇게 하얗게 그냥 껴있을 때도 있지, 그지? 보통 구우면 다 녹아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융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액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냥 식용유를 보면 어때요? 액체로. 이거를 진짜 요즘은 이거 밖에 놔두면 얼기도 해. 굽기도 해요. 굽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기름일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너무 추우면은 약간 얼기도 하는 것 뿐입니다. 잠깐 따뜻한 두면 다시 얘가 액체로 변하기도 해요. 근데 이 식물성 기름은 액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차이점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쌓이게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어때요?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고등학생까지, 물론 어린 아이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 친구들까지는 영양제를 따로 먹을 일이 크게 없어요. 물론 키가 좀 잘 안 뜬거나 편식하는 친구들은 영양제를 먹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양제 이런 거 사가면 누가 먹어요? 어른들이 먹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는데 왜 어른들은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노화돼서? 물론 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급식이에요. 어른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요.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3일 내내 김치찌개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급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지. 영양사가 그 균형에 맞춰서 식단에 짜줘요. 그래서 매일 정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급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래도 점심 한 끼만큼은 영양사가 짜준 그 칼로리나 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 이거에 맞춰준 식단을 먹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이 있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중고등 학생들,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자, 필수지방산. 자, 무조건 요거 세 가지 외우라 했죠? 그럼 하나 곁들여서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자, 종류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나오고. 자,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요즘 병행되는 문제 선생님 적어왔어. 아이코사 펜타노익스 얘도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올렌산만 배우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펜타노익산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노익스가 아니라 노익산 이렇게 펜타노익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뭔지 알아야 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검색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펜타엑산 이렇게 나오지. 자, EPA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림 봐봐. 어디에 들어있어? 생선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이중결합이 5개고요. 오메가3를 뜻한대요. 오메가3. 선생님 아까 오메가3가 생선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했어요. 등푸른 세산이 좀 많이 들어있고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콜레스테롤 억제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함식증, 식물성경색증, 뇌졸중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뒷목적 쓰러질 일은 없다니까. 그지? 왜요? 급식을 먹으니까요. 엄마가 그래도 식단에 맞춰서 엄마 나 생선 먹기 싫은데 그래도 뭐라 그래?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엄마 브로콜리 먹기 싫어. 근데 뭐라 그래? 먹어. 몸에 좋은 거야. 강요를 하잖아. 그치?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이 정해준 식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거를 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영양적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코사 펜타엑산이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다. 그럼 맞아요? 아니지. 얘는 왜요? 생선 기름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코사 이거 최근 문제에 나온 거예요. 아이코사 펜타엑산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까지 같이 DHA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DHA가 많이 들어있는 거 뭐예요? 맨날 광고에 나오잖아. 참치. 그럼 걔도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거죠. 도고사 헥사. 근데 DHA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이거를 도고사 헥산이라고 엑산노이드 이렇게 나오면 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노익스 여기 나왔죠. 그지? 노익스까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거는 식물성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나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동물성이지 어떻게 보면. 생선이 식물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하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얘는 이중결합이 6개고 아까 걔는 5개였고 요거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질의 기능적 특징 유중수적형이 있고 수중유적형이 있는데 자, 실온 기준으로 냉장고 아니고요. 냉동실 아니고요. 실온에 놨을 때
수분이 많으냐, 물기가 이렇게 내가 뭐라 그럴까요? 빵에 펴서 잘 발라질 수 있고 액체이냐, 아니면 고체이냐에 따라서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중수적형은 지금 버터하고 마가린밖에 없어요. 왜요? 실온에 놨을 때 어때요? 약간 딱딱하죠.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중유적형, 마요네즈나 생크림이나 우유 이런 것들은 약간 크림에 가깝고 우유, 수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물 속에 기름이 들어있냐, 아니면 기름 속에 수분이 들어있냐, 이거에 따라서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의 상태 보시면 되고, 자, 수소화. 자, 이거를 가수소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경화유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가공유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뭐라고요? 액체라고요. 액체인데 이거를 억지로 고체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아이스팩 중에 이렇게 액체 들어있는데 그 똑딱이 들어있어서 똑딱하면 아이스팩으로 변하는 거 봤어요? 그거예요. 수소를 첨가시키고 단순하게 니켈이나 백금을 넣어놨을 뿐인데 거기다 충격을 줬더니 어떻게 됐다고? 고체로 변했다고. 그게 경화유고 가수소하고 가공유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식물성 액체인 기름을 고체로 만들어낸 거, 그거를 우리가 가공유지, 가수소와 경화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부러 액체로 상태로 쓰지 왜 고체로 일부러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액체로 쓰면 되지. 아니, 식물성 기름 그냥 액체로 쓰면 되지 왜 마가린을 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어. 자, 그치. 어떻게 보면 꼭 고체인 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가소성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밀가루 반죽에 식물성 기름을 넣으면 그 반죽이 내가 별 모양 만들고 토끼 모양 만들고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근데 버터를 많이 넣게 되면 쿠키 찍어내고요, 별 모양 찍어낼 수 있고요, 토끼 모양 찍어낼 수 있어요. 그게 가소성이라고 얘기해. 고체 기름을 꼭 넣어야만 그 모양 형태를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체 기름인 버터를 계속 쓰면 몸에 좋다고요? 그게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단가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진짜 버터하고 마가린하고는요, 이 식물성 기름하고는요, 이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과자 하나에 사 먹는데, 버터링 쿠키 하나 사 먹는데 그거 한 조각이 1,500원이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 식물성 기름으로 고체를 만들어내자, 그게 마가린인 거예요. 또 하나 쇼트닝인 거고. 그러면 마가린하고 쇼트닝은 조금 뭐가 다르냐면 가소성이 다릅니다. 자, 가소성이 뭐냐? 자, 내가 손 이렇게 꾹 눌렀어요. 그럼 손자국 났어? 안 나지? 난 가소성이 없는 거예요. 눌렀는데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가소성이 뛰어난 겁니다. 자, 마가린하고 쇼트닝 중에 누가 가소성이 더 높을까요? 쇼트닝이 더 높아요. 그래서 쇼트 브레드 쿠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에 걔는 뭐냐면 밀가루 반죽에 포크로 이렇게 자국을 내. 굽고 나면 그 포크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소성이 진짜 뛰어난 거지. 포크로 그리고 이 가장자리도 울퉁불퉁해요. 그 울퉁불퉁한 그 쿠키틀을 이렇게 꾹 찍어요. 보통 버터 같으면 좀 약간 녹으면서 이렇게 마가린 같은 거 녹으니까 그 톱니바퀴 모양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쇼트닝으로 만든 쿠키는요, 그 톱니바퀴 자국까지 남아요. 가소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소성, 쇼트닝성은 약간 같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버터 대용품으로 만들어졌으면 제일 많이 흔하게 버터 대용으로 쓰는 경화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쇼트닝일까요, 마가린일까요? 마가린이에요. 둘 다 똑같이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긴 했지만 흔하게 버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건 향미가 더 좋아요. 마가린입니다. 쇼트닝은 조금 더 가소성을 뛰어나게 만든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자, 양식 규제는 120페이지고요. 자, 연아. 이거 잘못된 거야. 오타예요. 요거 쇼트닝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자, 연화. 부드러워진 거죠. 부드러워졌다. 자, 우리 밀가루 반죽에 버터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부드러워집니다. 반죽이. 그래서 바게트 빵은 지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수빈아 110페이지요. 버터가 하나도 안 들어. 그거 어때요? 딱딱하죠? 손으로도 안 찢어져요. 근데 식빵은 어때요? 찢어지죠. 그게 버터가 들어가서, 유지가 들어가서, 마가린이 들어가서요. 지방이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찢어지는 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페스툴이나 엄마 손파이, 뭐 크루아상 같은 경우는 자, 밀가루 반죽 안에 여기다가 마른 이거 키친타올 하나만 주세요. 젖어 있어서. 자, 이게 좀 크다. 자, 키친타올, 요게 밀가루예요. 버터를 넣은 거예요. 그죠? 접어요. 또 접어요. 버터층 몇 층 됐어요? 2층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접고 또 접으면 6층 되죠? 그걸 또 밀어 펴요. 근데 이게 섞이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다시 넓게 폈어요. 넓게 핀 상태에서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으면 이게 30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안에 버터를 넣으면 겹이 이게 층이에요. 겹이 생길 수 있고 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버터가 들어왔을 때 뭐 알맞은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층이 생긴다, 겹이 생긴다, 맞아요. 부드러워진다,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이 지방이 들어가고 나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소성은 아까 설명했죠. 눌렀는데 튀어나오면 가소성 없는 거예요. 내가 토끼 모양 쿠키 이렇게 꾹 찍어서 만들어서 그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가소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거마, 비누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번 몇 번 사용한 이 폐유라고 하죠. 적급일수록 많이 사용한 기름일수록 비누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폐유로 비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방의 특징이 비누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요오드가 불포화도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요오드가 나와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가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암기 품목입니다. 건성류엔 들기름, 해바라기유, 정어리유, 호두기름이 있고, 반건성류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참기름, 채종류, 면실유가 있고, 불건성류에는 피마자유, 올리브유, 야자유, 동백유, 땅콩유가 있죠. 문제내기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문제내기 너무 쉬워. 다음 중 불건성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반건성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건성류가 아닌 것은,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품목이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이 과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만, 그죠? 그리고 동맥경화, 혈관이 쌓인다 있어요. 그리고 결핍증, 신체 세약, 성장 분진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단백질까지만 넘어갑시다. 자, 단백질. 자, 구성원소가 아까는 탄산수였는데 여기는 뭐가 플러스 됐어요? 질소가 플러스 됐어요. 인체 고형분의 3분의 5를 차지하고 5분의 3을 차지하고 세포 성분으로 중요하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11페이지. 자, 양식책은 121페이지고요. 자, 기능을 봅시다. 아까 지방은 1g당 몇 칼로리였어요? 9칼로리. 얘는 4칼로리예요. 탄수화물이랑 똑같아요. 탄수화물도 1g당 4칼로리예요. 근데 얘도 1g당 4칼로리고요. 총 열량의 15%를 차지하고 소화율은 9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모든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구성할 수 있고 혈관 내 삼투압을 높게 유지시켜 수분을 혈관에 오래 머무르게 함으로써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내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고, 지방산은 리놀레산, 아라키돈산만 외운다 했는데, 단백질은 어마어마해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미노산이 8가지입니다. 자, 8가지인데 이것도 성인에게만 8가지야. 어른은 또 10가지나 돼요. 문제 잘 나옵니다. 포도당에 있는 단당류 문제 잘 나오고, 지방산에 있는 필수 지방산 문제 잘 나오고, 이 단백질에서는 아미노산 10가지가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꼭 잘 봐줘야 돼요. 자, 그 안에 이제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요 내용들 한 번씩 꼭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학적 분리로는, 자, 완전 단백질 식품이 있고 부분전 불완전 단백질 있고 완전 불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자, 완전 단백질 식품은 보통 요것만 먹어도 생명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이제 단백질 식품이에요. 애기들은 뭐만 먹어요? 돌 전에 애기들은? 분유만 먹죠. 우유만 먹잖아요. 그죠? 우유만 먹고도 살아남아요, 애들이. 그죠? 우유.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 얘도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래서 요 완전 단백질 식품에서는 요 2가지가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 콩이나 육류도 완전 단백질 식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부분전 불완전, 그냥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쌀에는 오리제닌 뭐 이런 것들이, 그 단백질 오리제닌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 보통 나라에서 권장하는 게 뭐예요? 잡곡밥을 먹어라. 그리고 뭘 먹어요? 콩밥을 먹으라고. 자, 우리 그 깜빵 가면 무슨 밥 먹는다 그래요? 콩밥 먹는다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단백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기를 그렇게 잘 줄 수 없잖아요. 그치? 밖에 있는 사람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거나 이런 게 크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시키는 겁니다. 병이 날까봐, 이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주로 콩밥을 계속 배식을 해주는 거예요. 콩밥을 먹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함량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요거를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은 보강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칸. 자, 불완전 단백질. 이거는 무조건 제인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름 너무 이쁘지? 제인이야. 얘는요, 완전히 결혈되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1개가 트립토판이 완전히 결혈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결혈되어 있을 뿐인데 이거를 주식으로.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 왜? 옥수수만 먹나? 어떻게 옥수수만 먹어? 이 생각을 하겠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는 정말 먹을 게 하나, 딱 옥수수밖에 하나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족 자체가 주변에 먹을 거 하나 없이 정말 옥수수만, 물론 뭐 4계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2달 정도는 옥수수만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생겨서 다리를 잘라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미노산 하나 부족했을 뿐인데. 그래서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이 단백질을, 이 살을 구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인을 계속 먹으면, 옥수수를 계속 하루 3끼 계속 먹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옥수수 제인, 트립토판이 부족해서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섬유상 단백질이 있고 구상 단백질이 있대요. 자, 콜라겐. 피부 요게 콜라겐이에요. 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콜라겐이고, 엘라스틴은 혈관에 들어있는 거고요. 케라틴 샴푸 생각하면 좀 쉽겠죠? 모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상 단백질은 알부민, 글루브린, 글루테닌이 있고요. 자, 여기 표 나왔죠? 이 8가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트레오린, 발린, 트립토판, 이소루신, 류신, 라이신 또는 리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가끔 어떤 문제에는 리신이라고도 나와요. 페니알라닌, 메티오닌 8가지.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어른은요 몸속에서 이 알기닌과 히스티닌을 합성을 합니다. 만들어내요.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데 어린아이들은 이 알기닌과 히스티닌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알기닌과 히스티닌을 더 플러스해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조제 분유 보면 뒷면에 이거 다 써 있어요.
이게 안 써 있으면 안 되지. 왜?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 보셔서. 자, 그럼 식품의 단백질 명칭 봅시다. 콩은 글리시닌, 보리는 포르테인, 우유는 카제인. 자,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은 소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콩 단백질 글리시닌이야. 얘 이름이 글리시닌이에요. 소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요. 그래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콩물에다가 소금물 넣으면 굳어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 먹는 두부예요. 그러면 우유 단백질 카제인은 누구 때문에 응고할 수 있어요? 산. 그쵸. 그래서 리코타 치즈 만들죠. 산, 레닌에 의해서 응고. 또 열도 가열하면 응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우유 끓이면 위에 막 생기지. 응고하기도 합니다. 자, 밀가루 글루텐. 밀가루 단백질 이름은 글루텐이고, 남백은 알부민, 쌀은 오리제닌, 옥수수는 얘는 저질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생선 단백질 미오신은 소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아니요. 녹아요. 자, 우리 한식 자격증에서 육원전이랑 섭산적을 찰지게 만들려면 고기를 대충 다져야 돼요? 곱게 다져야 돼요? 곱게 다지죠. 곱게 다지면 곱게 다질수록 이 고기 완자가 더 탄력이 생기고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선살 어묵 먹어봤을 때 생선살이 씹혀요? 안 씹히죠? 그게 왜 그러냐? 생선살 미오시는 소금을 만나면 녹아요. 그래서 어묵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쫀득쫀득하잖아요. 어묵살 자체가. 왜 그래요? 소금을 만나면 곱게 다진 게 아니에요. 물론 갈긴 했지만 소금을 만나면 자체적으로 녹기 때문에 생선살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선살 단백질 미오시는 소금을 만나면 녹는구나. 그래서 어묵을 탱탱하게 탄력을 줄 수 있구나. 문제 나옵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육류 단백질은 콜라겐. 콜라겐은 끓이면 물에 녹죠. 그래서 우리가 젤라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젤라틴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끝.